안녕하세요. 바른행복입니다. 이전에 함께한 사는 약이다 책 소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한 책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네이버 바른행복 블로그에는 사는 약이다 책 내용 중에 등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독자께서 책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읽고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책 속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는 약이다. 제4장 등산의 기술편. 등산 체력은 먹는 것에서 나온다. 등산은 좀 과장해서 먹는 것이 반입니다. 알아차림이든 다른 테크닉이든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 힘들면 잘 안 됩니다. 또한 힘든 몸은 마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동안 몸은 사용할 에너지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등산 중에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먹는 양보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배가 고프지 않아도 탄수화물 행동식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다면 행동식을 조금만 먹거나 오르기 바로 전에 아침을 먹었다면 행동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알람으로 2시간을 맞춥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에너지로 쓰이기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걷다가 알람이 울리면 다시 행동식을 먹습니다. 이때는 2시간 전에 먹은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점심 식사는 별도로 하고 계속해서 2시간 단위로 먹어줍니다. 에너지 공급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타이밍을 놓쳐 2시간 간격으로 행동식을 먹지 못했고 걷다가 에너지 부족으로 힘이 든다면 그때는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미 늦습니다. 그런 경우는 먹는 즉시 에너지로 쓰이는 단당류를 먹어야 합니다. 요즘은 포도당 사탕처럼 간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지방이 섞인 초콜릿 에너지바 같은 것은 순수 단당류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포도당 사탕 같은 순수 단당류가 좋습니다. 단당류를 먹고 난 후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단당류는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이지만 다시 빠르게 떨어뜨려서 힘의 지속력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포만감도 컨디션의 중요한 요소라서 위장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시간 단위로 행동식을 먹을 때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천천히 소화되는 다당류 탄수화물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떡을 좋아합니다. 속에 파탄금이 없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는 쌀 종류가 가장 빠르게 몸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주식인 외국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는 쌀밥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떡은 시간이 지나면 굳고 여름에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 외에는 쉽게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것이 빵입니다. 2시간 단위로 자주 먹으려면 달고 기름진 것은 피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먹기에 부담 없고 물에 잘 녹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맛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통 점심 식사 후 3시간 정도 지나면 에너지는 충분한데 위장이 비고 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원인은 점심 식사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서 그렇습니다. 위장에 소화 중인 음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간 것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견과류를 준비합니다. 캐슈너트가 먹기에 가장 무난한 듯합니다. 공복감이 느껴질 때 견과류를 조금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견과류보다는 점심을 잘 먹는 것이 위장 느낌에 더 좋습니다. 또는 땅콩버터를 조금 가져가서 공복감이 느껴질 때 행동식과 함께 먹어도 간편하고 좋습니다. 힘들고 긴 산행에서는
점심 식사를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보다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갖춰진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천천히 소화되고 공복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식사에 허브 소금과 삶은 계란 2개 정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뿐만 아니라 염분 공급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등산에서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산이 편하고 힘들어지는 원인의 반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렸습니다. 식사는 먹는 재미와 맛의 차원을 넘어서 등산을 쉽고 편하게 만드는 테크닉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은 하산 후에 먹어도 됩니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산행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몸과 마음